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강북청솔학원 전략담임 공병건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2026학년도 치의학과 수시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안내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면요, 일단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대랑 거의 섞어서 지원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의대 정원이 원복되는 그런 현상하고, 전체적으로 지역 인재를 제외하고는 조금 감소되는 추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권 아니면 경기권에서 지원을 하실 때 지원폭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단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대 정원이 원복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작년 성적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낮춰서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인원까지 줄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되죠.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 인재를 지역 인재는 반대로 엄청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내신권 그리고 그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올해는 조금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정도가 변경이 되는데, 일단 경북대 같은 경우에 수학하고 그다음 과학을 그냥 사탐하고 그다음 확통까지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수능이 좀 완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사탐론이 더 심화가 될 거고, 실제로도 미적 기하를 하기보다 확통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래부터 미적 기하를 넣고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 과학을 필수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그걸 완화시켰을 때 그 지원자가 조금 더 몰리게 되는 경향들이 있게 돼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원주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없애고 기획인형 면접 전형으로 바꿨다는 것 정도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은 일단 경북대랑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교과 100이 아니라 서류 20에 교과 80, 교과 70에 교과 종합평가 30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부분 치의예과를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은 교과 점수에서는 거의 만점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경북대랑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약간 교과 전형이지만 실제로는 종합에 가까운, 결국은 그 종합으로 인해서 평가가 갈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학교 모두 이제 탐구로 바뀌어서 꼭 과학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탐을 봐도 수학도 확통을 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능 점수가 조금 약했던 친구들, 그래서 내가 뭔가 과목을 바꿔야 돼 이랬던 친구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 쪽 친구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들이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이 지원을 할 만한 그런 학교로 보이죠. 사실은 최상위권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 아니면 기하를 할 거고요. 거의 미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탐 같은 경우도 굳이 바꿔야 될 어떤 변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과학을 그대로 가져갈 고인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일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뭐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이거 내가 좀 노려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마저 보시면은 이제 연대, 전남대, 전북대 같은 경우에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기하, 그다음 과학 같은 경우도 조선대까지도 마찬가지죠.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전남대나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두 과목 중 반영을 하는데도 과학 두 개 무조건 필수 응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연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과학 두 개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조선대도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반대로 미적 이번에 많이 안 한다는데, 이번에 과탐 많이 안 한다는데, 내가 과탐이랑 미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실력이 있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은 내가 조금 낮은 내신을 갖고 있더라도 조금 공격적으로 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인데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1단계 선발 비율을 4배수로 바꾼 학교들이 있고, 면접 비율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수능 최저를 또 마찬가지로 탐구로 반영하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는 없었는데 이제 국수형 탐 해가지고 3합 4, 한국사 5 이내로 새롭게 생기게 되었죠. 원광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문 같은 경우에 사탐 필수였어요. 그러니까 인문 2명 뽑는 전형이 있는데, 거기서 사탐 필수였는데 그걸 탐구로 바꿈으로써 오히려 이과 계열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인문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합4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가고 있고, 대신 경북대는 교과든 종합이든 탐구를 꼭 포함해서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거, 탐구는 평균으로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탐구 2개 평균이고요. 3합 4, 그래서 한국사 5 이런 식의 반영이 들어간다는 거. 강릉 원주대라든지 단대 천안이라든지 연대 서울대 다 기존에 있는 것과 크게 사실 바뀌지는 않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3개 대학교는 수학 같은 경우에 확통을 봐도 별로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확통이랑 미적은 1등급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없냐면은 어차피 확통을 하는 학생들은 확통을 다 맞는 걸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미적 같은 경우에도 1개에서 2개 정도 틀리는 선을 보셔야 되겠죠. 그럼 1등급 컷을 결정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공통에서 몇 개를 틀리냐가 되는데, 확통에서 1등급이 되려고 해도 2개, 3개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 틀리는 선이라면은 미적도 2개, 3개 틀리고 그 다음 선택에서 1~2개 정도 틀려서 개수를 맞추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공통 실력이 1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 선택 과목을 얼마나 그대로 유지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뭐 확통을 하든 아니면 미적 기하를 하든 공통에서 1~2개 정도 틀리는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지 1등급이 그래도 나온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딱히 확통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1등급 맞기 쉬워요, 2등급 맞기 쉬워요, 사실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있죠. 확통 자체가 공부량이 적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수원수를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경우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미적이 어려워서 확통으로 돌린다 라는 개념이 많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량을 줄이고 그만큼 수원수투에 더 투자해서 수원수투를 확실하게 1개에서 2개 정도 틀리는 선으로 만든다 라고 한다면, 확통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1을 맞추는 빈도수가 올라가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확통을 하던 미적을 하던 기하를 하던 아마 최저 맞추는 건 똑같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원주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꼭 포함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어떤 최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학이 무조건 들어가, 탐구가 무조건 들어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지원하기 용이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어디서 평가를 합니까? 6월, 9월 평가원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쓸 때 나는 그래도 탐구가 1, 2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 이러면 탐구 포함된 경북대 최저 3합사가 맞추기가 더 쉬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나는 수학이 뭐 떨어진 적이 없어, 난 수학 포함된 데를 쓸 거야, 이런 식의 배치를 좀 생각해 보시기는 하셔야겠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의 원래 수준 최저 기준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종합전형이 크게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종합전형이 면접도 보는 건데 거기에 이제 수능 최저까지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학교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원광대라든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여기도 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다면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그러니까 서류 100으로 뽑아요. 면접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학생들이, 면접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최저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죠. 대부분 3합6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3합5, 그것도 수학을 무조건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릴 학생들에서 그래도 우리 학교에 어울리는 학생들을 뽑을 만한 장치들이 있는 거니까 일단 최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강한지 약한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단대 천하에서 7명 모집,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으로 논술을 보는데 7명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기는 하죠. 그 다음 경북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과학을 다 탐구로 바꿨기 때문에 똑같이 변경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이렇게 사실 4개 학교밖에 없어요. 보시면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수능 전에 보고요. 단대 천하이나 경희대, 경북대. 근데 보시면은 경북대랑 단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반영을 하고 있죠. 경희대는 반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교과를 반영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일반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 목적고라든지 영재고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기 조금 더 용이해지죠. 그 친구들은 내신을 좋게 받고 싶어도 공부가 아무리 해도 치열한 경쟁 때문에 내신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뭐 그렇게 감점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경희대에 지원하는, 논술을 특히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을 지원하는지, 그것도 있어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논술도 봅니다. 그래서 과목을 하나 결정해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물리, 화학, 생명에서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따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과학이 돼 있어야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절히 분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재작년 입결인데요. 그냥 교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점수대가 어때요? 한 1.2에서 그다음 뭐 1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지원하는 거야. 1.2에서 1.3까지도 조금 어렵고 1.2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에서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런 학교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의대랑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의대 나중에 또 잘 설명해 주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겹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의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집 인원이 오히려 적기 때문에 1.2 안쪽으로는 좀 들어와야지 그래도 좀 써볼만 하다라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조금 다르죠. 50% 70% 것까지가 조금 더 바운더리가 넓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네오 르네상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는 2점대 친구들이 합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 2025년에는 1.6에서 1.45 그 사이에서 합격되는 선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냐면은
이번에 최저가 붙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이 1차적으로 통과를 해줘야지 거기에서 또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렇게 반대로 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올해는 2024학년하고 좀 결과가 비슷하겠다.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내신이 조금 부족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치의학과에 대한 어떤 활동적인 것들이 담보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서도 이제 30이라는 걸 반영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교과 차이가 나나요? 라고 하면은 활동적인 거를 내오는 에상스에서 좀 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를 먼저 보고 그걸 70 정도 반영을 해 놓고 그 다음 30을 보는 거. 그러니까 교과로 먼저 70% 잘라 놓는 거죠. 7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나머지 300점에서 종합을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또 따로 보는 거하고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보는 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2024년에는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 점수가 조금 밑에 있는 경향들을 보였는데 이게 사실은 자사고 친구들이 더 많이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낮지만 활동이 조금 더 충분하고 활동들을 많이 한 그런 친구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내신이 이쪽 정도 안에 들어오니까 지원을 할 거야 라는 건 사실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실 1.1을 맞던 1.0을 맞던 아니면 1.2, 1.34 다 너무 대단한 점수들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활동적으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종합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기본적인 성적은 어느 정도는 맞춰놔야겠다. 이것도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시면 한 1.6 그래도 5 안쪽으로는 들어와야지 좀 써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직업국인 경우에는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실은 미적, 기하, 그 다음 과탐 두 과목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지금 얼마나 될 거냐가 사실 올해 수능에서 엄청 관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들을 유지하고 있고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온다,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내신이 살짝 부족하더라도 올해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도 물론 이제 의대가 원복이 돼가지고 지원자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인원 감축이라든지 최종 수능이 이제 어찌됐건 탐구를 보는 걸로 완화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입결의 상승을 올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반대로 얘네는 특별하게 바꾼 거 없이 수학 같은 경우에도 미적 기하 그대로 하고 그 다음 과탐도 무조건 두 과목을 봐야 되네, 그러니까 이럴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나는 그걸 맞추고 있으니까 조금 내신이 낮지만 앞에서 봤던 어떤 입결보다 낮지만 한번 써볼래. 근데 이제 그 선 자체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23 정도는 들어오셔야 될 거고, 지역인재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번에 지역인재를 따로 다루진 않았으니까 그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 같은 경우에도 1.6 안쪽으로는 좀 들어오는 그 기본적인 교과 학습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생기부가 있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치의학과에 딱 맞춰서 생기부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의대를 희망하고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만약에 원래부터 치의학과를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치위생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관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였다면은 내신이 조금 낮아도 쓸만 할 겁니다. 그런 활동들을 같이 보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의대 쪽에 맞춰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은 사실 어차피 내신을 그만큼 받은 친구들이 지원할 거잖아요. 면접 비중이 좀 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면접에서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의학과 지원하고 있었는데 왜 치의학과로 지원하셨나요? 그러면 뭐 치위생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나요? 거기에서 판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수의 폭도 좀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라서 그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아직 9월을 보진 않았지만 6월 평가원이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저를 좀 만만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원을 하시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 최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영어도 포함되고 뭐 포함되고 나니까 충분히 내가 3합 5, 3합 6, 3합 4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 선생님 9월 달에는 조금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예요. 전 수능 때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수능 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분산해서 최저를 좀 넓게 생각하셔서 지원하시는 폭도 조금 넓게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올해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모집 요강 살펴보시면서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